요즘 핫한 고속버스 터미널. 얼마 전까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소식인데요. 고속버스 터미널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의 생겨난 배경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60년대 강북 중심이었던 도시구조가 강남으로 확장하게 되는 계획이 추진되면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고, 서울과 지방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버스 수요가 급증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터미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 중반 착공에 들어간 고속버스 터미널은 198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긴 세월을 지나며 노후화된 시설에 변화를 주기 위한 고속버스 터미널의 첫 번째 재개발 추진은 지난 2009년에 거론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속버스 터미널은 여러 개의 고속버스 운수사가 터미널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으며, 재개발 진행 시 비용 분담과 이후 수익 배분 등 합의가 어려웠고, 가장 중요한 대체 차고지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그렇게 무산된 1차 재개발에 뒤이어 2차 시도는 2013년 재점화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와 정부의 움직임은 없었지만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센트럴시티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의 약 38.7%를 약 2,200억 원에 인수하며 향후 부지 개발 가능성에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오래된 시설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측은 건물의 안정성 약화, 냉난방 효율 저하, 화장실 악취, 건물 누수 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상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수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이 리뉴얼 과정의 설계와 시공에 협력하며 신세계 특유의 인테리어와 매장 구성이 돋보이는 형태로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2025년 다시 신호탄을 쏘아 올린 재개발 소식.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터미널 부지 지분의 65%를 확보하며 실질적으로 단독 사업 주체가 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터미널 지하화 및 지상 60층 랜드마크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재개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사뭇 달랐습니다. 터미널 주변 반포 일대의 대단지 재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고속터미널만 덩그러니 낙후된 시설로 자리잡고 있자니 이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말 그대로 활용점정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서울시는 강남권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한강의 연결성 강화를 원해왔고, 민간사업체는 유통, 호텔 등 신규 수익 모델이 절실하니 양측의 니즈가 부합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지하화 공사 기간 중 일평균 4,000에서 5,000대가량 이동하는 버스와 수만 명의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터미널 부지를 강남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주변 도로 정체,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 교통의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 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개발 시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 배경과 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